지난주 동해에 석유와 가스가 매장됐다는 정부의 발표에 한국가스공사의 주가가 상한가로 치솟는 등 급등했습니다. 이때 국민연금이 가스공사 주식을 100만 주 이상 처분했는데요. 이러자 일부 투자자들이 국민연금의 매도를 비난했다고 합니다. 엄청난 국민돈을 운영하는 국민연금은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하는가? 홍춘욱 프리즘 투자자문 대표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국민연금에서 일을 하셨죠? 예, 뭐 짧게. 예. 그런데 이 국민연금도 국민의 연금을 굴리는 거니까요. 네. 분명히 수익률이 좋아야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수익률 나쁘면 뭐 국정감사에서 엄청 그렇죠? 예. 예, 혼납니다. 가스공사 주식판 이 행위 자체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뭐 적정 가격에 도달했다고 생각되면 예. 이건 뭐 파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 아니냐. 예. 다만 이제 가스공사 주식을 들고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불쾌할 수 그렇죠. 있지만 국민들 입장에서 근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렇죠. 예. 저희 국민연금이 이제 저희들 비유를 하자면 예. 연못의 고래라고 스스로 예. 부르거든요. 예. 그래서 국민연금의 운용이 막 실시간으로 다 보여요. 그러다 보니 상한가 칠 때 아니면 예. 솔직히 못 팔고 예, 하한가 칠 때 아니면 못 산다. 저희들끼리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매매가 좀 어려운 면이 그런 있어서 한계가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국민연금이 분명한 것은 국민의 돈을 굴리기 때문에 맞습니다. 수익률이 좋아야 한다는 건 뭐 그건 분명한 사실인데 예, 그렇다고 해서 사실이죠. 수익률을 리스크 있게 추구하지 못할 거 아닙니까? 당연히. 예, 그 예. 2022년처럼 예. 마이너스 한 7% 8% 나면 예. 그냥 뭐 정말 그 멘탈이 안 좋은 사람들은 인터넷 안 하는 게 좋을 그 예. 정도의 욕을 먹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이제 자산 배분이나 투자 전략이라는 게 제가 있었을 때는 한 10년에 한 번 정도의 손실을 예. 감내하는 대신 목표 수익률은 이렇게 명목 성장률보다 높게 한 6%. 예. 이 정도의 성장 또는 수익을 목표로 하고서 달성을 하는데 최근에는 좀 손실이 크니까 예. 그로 인해서 아마 국민연금에 운용하시는 분들 또는 내부에서도 이 방향을 우리가 계속 가는 게 맞냐 이런 고민들은 참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그 5%에서 6%. 그렇죠. 예. 그 정도는 어떤 전략입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이제 우리나라 원화, 한국은 원화를 쓰니까 예. 이게 이제 특성이 하나 있는데 어떤 특성이 있냐면 불황에 되게 약한 통화다. 예. 그러니까 뭐 2008년 예. 또는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예. 이런 일 날 때 환율이 그냥 1,400원, 1,500원 쉽게 갑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연금의 운용 전략의 가장 기본은 네. 반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국내 원화 자산 절반을 갖고 있으면 예. 절반은 해외 자산, 예. 특히 달러에 투자를 해놨다가 재작년처럼 2022년처럼 시장이 너무너무 어렵고 국민연금 손실 날 때 환차익이 해외에서 발생하는 거죠. 예. 그걸 가지고 좀 갖고 들어와서 이제 저평가된 왜냐하면 원화는 주가도 폭락했는데다가 환율도 급등하니까 예. 이제 상대적으로 달러를 들고 있는 입장에서는 저평가되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해주는 게 국민연금의 아주 기본적인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 해칭은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군요, 그러니까. 아니요, 거의 이제 자산의 위험을 이렇게 측정을 하는 거죠. 예. 자연 해지라는 거죠. 내추럴 해지라고 저희들이 예. 부르는 건데 이제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자산의 한 14% 정도가 국내 주식인데 예. 여기 이제 상한가 하한가를 가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요 국민연금이 보유하고 있는 원화 특히 주식 자산의 이 변동성을 막아줄 정도로 예. 달러를 보유하면 예. 우리나라 주식시장 폭락하더라도 달러에서 수익 나서 그걸 어느 정도 상쇄를 시킬 수 있는 그 비율을 측정해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예. 국민연금 규모가 어느 정도 되죠, 지금? 이제 1,000조 넘었습니다. 1,000조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기금 적립금은 1,100조까지 왔고요. 엄청난 금액이네요. 예, 그래서 조성은 1,450조. 예. 벌써 이제 한 350조 정도 지출을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운용 수익은 무려 640조. 그러니까 640조요. 예, 그 투자에 뭐랄까요? 미천은 한 800조 정도 들었고 예. 그걸 불려서 640조를 만들어서 한 1,400조까지 만들어 놓은 것 중에 이제 국민들한테 이제 연금료로 지급한 예. 게 또 한 350조 되는. 제가 금방 계산이 안 됐는데 1,400조 중에 네, 굴리는 게 얼마입니까? 지금 굴리는 건 예. 1,100조를 이제 굴리고 있고 1,100조를 굴리고 있고 나머지 300조는, 300조는 지급했죠. 지급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1,100조
이 1,400조 이 규모면 세계적으로는 어느 정도 규모인가요? 3위 정도. 아, 굉장히 크군요. 예, 그래서 GPIF라고 해서 일본 국민연금이 전 세계에서 제일 커서 거의 한 3,000조 정도 되고요. 예, 엄청나군요. 예, 그다음에 이제 1,000조가 넘는 데가 바로 또 노르웨이 석유 기금이라고 예, 들어보셨죠? 예, 거기에 예. 이제 우리나라 영일만 석유의 예, 어떻게 보면 모델이죠. 예. 그래서 거기도 이제 선진국이 된 다음에 석유가 터졌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석유로 판 돈을 석유를 획득한 달러를 예. 국내에 안 들여와요. 왜냐하면 국내에 들여오면 인플레가 나잖아요. 예. 그렇죠. 또 국민들한테 그걸 풀면 당장은 좋을지 모르지만 미래 우리 국민들이 예. 게을러질 수 있다. 예. 좀 그런 생각을 그때 했던 거죠. 70년대 노르웨이의 예. 지도자들이.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때부터 모든 생산되는 석유를 달러를 다 받아서 그걸 해외 투자를 한 거예요. 예. 그래서 노르웨이 국민들이 1,000만 명이 안 되는데 예. 1인당 1억 정도의 운용 자산을 쌓아놔서 예. 이제 고갈되면 그걸 쓴다 그러더라고요. 아, 고갈되면요. 예, 그 일상은 이제 노르웨이 석유기금 분들한테 들은 거라 예. 뭐 그분들의 이제 약간의 포장이 있겠죠. 예. 자, 우리가 굴리는 게 1,100조라 그러셨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정도 규모면 언뜻 생각해도 국내 투자가 15%라 그랬나요? 예, 국내 주식 비중이 이제 14% 정도 되는데 14%라도 굉장히 큰 금액 아닌가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얼마냐면 예. 156조 정도. 156조요. 우리 증시 규모에 비해서 연못 속의 고래가 이걸 바로 의미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예. 또 국민연금은 아무래도 좀 그 거래소 시장의 대형주를 예. 또 이렇게 아무래도 왜냐면 매매가 쉬우니까.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기업들 그러니까 거래소 시장에 있는 좀 뭐 삼성전자나 이런 기업들은 대략 한 10%나 그 이상의 지분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연못 속에 큰 고래가 있군요, 그러니까. 예, 너무 커가지고 예. 한 번만 움직이면 막 물결이 연못 밖으로 그렇죠? 퍼져나갈 정도로 그럼 이 고래 문제가 살을 되고 좀 있죠. 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저도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 해외 연기금들의 자기 국내 투자 비중들을 살펴보면 예. 뭐 세계 1위인 일본도 지금 계속 줄이면서 지금 10%대로 아, 내려왔고, 우리가 너무 크군요. 예, 그리고 저기 노르웨이 석유기금은 0이고요. 아, 0이고요. 그리고 세계 4위인 CPPIB 캐나다 국민연금은 5% 안쪽으로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예. 이제 우리나라도 국민연금이 이제 맥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뭐 저는 한 2030년대 되면 한 2,000조 보거든요. 예. 2,000조가 될 때도 14%를 그냥 그대로 하면 거의 300조 되는 거잖아요. 예. 연못에 고래가 꽉 차겠습니다. 그냥.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좀 바람직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도 가스공사 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러면 적정한 가격이면 팔아야죠. 예. 라고 바로 답을 한 이유가 연금이 우리 국내 주식 시장에 대한 비중이 지금 현재도 너무 과하고 예. 앞으로는 더 과해질 예정이라서 지금부터 미리 좀 줄여넣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고래가 뚱뚱한데 왜 못 줄이는 건가요? 왜 다이어트를 못 하나요? 2021년에 있었던 이제 그 사건 때문인데요. 예, 예. 네, 2021년 당시 이제 국민연금이 얼마를 국내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었냐면 178조 원으로 예. 2021년을 이제 맞이했습니다. 예.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았죠. 예. 그러니까 30조 이상 더 예. 많죠. 자, 그렇게 되니까 이제 국민연금의 전체 자산 보유 비중 중에 지금 제가 아까 14% 정도가 이것도 많다고 그러고 있었는데 20%가 넘었어요. 예. 자, 그렇게 되니까 이제 국민연금에서 야, 이거 너무 비중이 높다. 제가 국민연금에서 했던 업무가 바로 이거거든요. 예. 그래서 목표 비중이 15%인데 이거 20%나 네. 들고 있으면 이건 과한가냐? 예. 그러면 이 5%를 줄이자. 예. 이걸 이제 리밸런싱이라고 하는 건데 예. 이제 그걸 하는 과정에서 이제 시위대가 연금 본부에 오셨죠. 예. 그러면서 이제 그때 또 보건복지부에 그때 박 장관이 기금 운영 규정을 바꿨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 비율이 너무 괴리가 생기더라도 예. 꼭 안 팔아도 된다라는 식으로 규정을 바꿨죠. 아. 그리고 그게 이제 2021년 5월인데 그 이후 국민연금이 못 팔았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 직원들의 마음을 이해하죠. 왜냐하면 저도 거기 있었으니까. 예. 예. 근데 이제 운이 없었던 게 지나고 생각해 보니까 그 달이 역사적인 고점이었죠. 3,300포인트. 그렇군요. 예. 이제 그리고 2022년 말에 2,100포인트까지 그러니까 주식이 한 30-40% 빠졌죠. 예. 근데 이제 국민연금의 주식 보유는 역사상 최고 맥스로 들고 있는 상태에서 주가가 40% 빠지니 그게 굉장히 그래서 국민연금이 2022년에 마이너스 8% 수익이라는 처참한
성적표를 받아들고 혼난 게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중에 하나가 2021년에 국내 주식 못 판 것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얼마다 이렇게 정확하게 계산하기는 어렵지만 수조 원의 손실을 봤을 것 같아요. 예. 이제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이제 국민연금의 전체 자산 운용 방향 그리고 향후 미래 정책 방향은 아마 먼 미래에는 국민연금을 거의 지금 CPPIB, 캐나다 국민연금처럼 줄이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냐 짐작합니다. 예. 이 규모고 이 정도 국내 증시 규모에서요. 네. 줄여야만 되는 거 아닌가요? 줄일 수밖에 없고. 예, 저도 맞는데 예. 아까 방금 말씀드린 이제 이게 정치적 사안이었고 예. 또는 어떻게 보면 민심이었잖아요. 예. 좀 뭐 아니 그때 인터넷 안 보는 게 좋을 정도의 아니 그렇다면 제가 의문이 드는 건 국민연금은 국민 전체를 위한 것이고 예, 그때 손해 본다고 시위하던 분들은 주식 투자를 하는 분들이고 그렇다면 국민 전체를 향해서 보고 전략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차피. 예,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힘든 거죠. 예. 국민연금 운용력들이 그렇게 많이 이탈하는 이유가 뭘까? 예. 그리고 TO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언제 인사에 뭐 300명이면 300명 이렇게 딱 숫자를 치어 넣어야 되는데 그게 한 20% 정도 비어 있거든요. 험한 일이군요. 그러니까 속상하죠. 예, 욕 먹고 하니까. 예, 욕도 너무 많이 먹고 예. 두 번째는 또 이제 혁신도시 지방에 내려가 있고 예. 세 번째로 이제 가장 문제는 우리나라의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을 생각해서 어떤 방향은 정해져 있는데 그걸 담당하는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 내부 규정을 안 지키면 징계의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또 압박은 들어오고 이렇게 되면 이제 저희들 말로는 탈주한다고 아하, 예. 사표를 던지고 나오는 그런 후배들이 많은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아픕니다. 예. 그렇다면 이 아까 제가 여쭤봤던 거 다시 국민 전체를 보면은 국민연금의 어떤 방향대로 가야 되고 근데 그 국민연금이란 큰 고래가 떨어지는 주가를 지지하도록 자꾸 압박을 받는 상황 그건 바람직하지 않은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죠. 예. 전 정말 만일 하나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면 예. 이건 좀 심각한 문제가 될 거고 그건 어떻게 보면 저는 삼성물산 모직 합병 때 국민연금이 개입했던 것보다 더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예. 거죠. 그런데 그런 요구는 있지 않습니까? 있을 수도 있겠죠. 예. 저는 직접적으로 받지는 않았습니다만 사실 그 압박이 없었을 거라고 제가 이렇게 100% 자신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저희들 운영력들은 여러 명이 있고 예. 그리고 또 저희들 중에 상당수는 저도 이제 거기서 팀장을 했으니까 높은 직급입니다만 예. 더 높은 직급에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정무직이 되거든요. 예. 이게 뭐냐 하면 대관 업무라는 그렇죠. 걸 하게 되니까 그런 이야기를 안 들었을 거라고 100% 확신할 수는 없죠. 예. 우리 국민연금 수익률은 외국과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중위권입니다. 이게 중위권이요. 이제 이게 예. 이제 문제죠. 예. 이제 그 압도적인 세계 톱이 원톱이 예. 캐나다 국민연금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지난 24년 동안 캐나다 국민연금이 무려 9%의 연평균이요? 예. 아. 근데 우리가 대단하네요, 예, 이거는. 그 예. 우리가 이제 6.1이거든요. 우리도 잘한 거죠. 아, 우리도 잘. 네, 우리가 예. 세계적으로 보면 3위 정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비슷한 지금 말씀하신 사이즈의 연평균 수익률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예. 근데 이제 제가 요 방송을 출연하고 싶었던 이야기 예. 이유가 이건데 예. 우리가 캐나다 국민연금처럼 만약 3%를 여기서 더 낸다 그러면 예. 대략 국민연금 고갈 시기가 20년 정도 아, 지연됩니다. 엄청나네요. 예. 예, 지금 요새 우리나라 국민연금 개혁 때문에 말이 많은데 이제 그 개혁의 논의의 대부분은 그냥 이걸 더 내고 얼마를 받느냐 뭐 이런 건데 수익 이 운용의 그렇죠. 측면에서 예. 어떻게 운용할 거냐도 좀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국민연금의 수익률을 6.1%도 이것도 대단한 거지만 예. 이걸 1%만 올리면 5, 6년 정도 아. 고갈이 지연되거든요. 그래서 연금개혁 그 위원회들이 제시한 숫자를 보니까 3.5% 정도 성과를 가정하고 2050년 고갈이나 60년을 이야기하시는 예. 건데 이게 현재처럼 6%가 계속 유지된다면 사실 2055년 고갈 시나리오는 좀 늦어질 수도 있고 아,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예. 이제 그 다음은 출산이 또 걸려있기 때문에 예. 100%는 몰라요. 예. 그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다만 산수로 그냥 가정이죠. 그래서 국민연금 수익률을 단 1%만 더 올려도 국민연금 고갈 시기가 5년, 6년 늦춰진다는 걸 생각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지가 딱 보이잖아요. 예. 지금처럼 국민연금에 대해서 정부가 개입하는 거 못하게. 예. 그러니까 뭐 개입이 2021년에 그걸 이제 저는 개입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국민연금 운용력들한테 처우를 좀 계산해 주면 안 돼요. 예. 가장 대표적인 걸 제가 하나만 이야기하자면 월스트리트의
주니어 애널리스트 연봉이 기본 30만 불에서 시작하거든요. 예. 우리 돈은 한 4억 정도 되죠. 예. 근데 4억이면 우리나라 바로 기사가 어떻게 나냐면 대통령 연봉보다 높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가 되는 거죠.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이걸 차라리 지금 노르웨이 석유 기금이 되게 수익률이 좋은데 예. 여기도 그냥 아예 님빔이라는 예. 별도 회사를 만들어서 예. 분리시켜 버려요. 그러면 자기 수익 인센티브를 위해서 좀 위험하게 굴릴 가능성이 있지 그거는 않나요? 이제 그 규정을 주면 되죠. 아, 규정을. 뭐 예를 들어서 전체 자산의 몇 % 이상은 위험 자산에 투자하지 못해. 뭐 이런 걸 그런 주면 규정을 그렇죠. 주면 된다. 그리고 또 한 종목에 대한 편입 비중은 최대 이거. 아, 뭐 아무리 엔비디아 좋아도 더 사면 안 돼. 예. 왜냐하면 모르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규정들은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규정을 도입해서 캐나다 국민연금처럼까지는 아니어도 예. 한 7, 8%만 나와도 사실 다음 세대 문제가 되거든요. 그렇네요. 예.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은 기금을 좀 독립시키고 예. 두 번째는 캐나다나 노르웨이처럼 아예 연금 운용 본부를 거기는 전부 뉴욕에 보내놔요. 예. 자국에 두지 않아요. 예. 기금의 운용에 있어서 관리와 감독은 자국이 하죠. 예. 그건 감사를 받아야죠. 예. 그러나 운용 본부는 실질적인 운용 본부는 유럽 대륙이나 미국에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미국 시장이나 유럽 시장이 더 크니까. 전 세계 자본 시장의 한 80%를 차지하니까 예. 거기서 직접 대응을 해도 운용하기가 쉽지 않은데 아. 시차가 12시간씩 나고 8시간씩 나는 참 한국에서 합리적으로 어떤 예. 그 비용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분이 많겠지만 우리 국민연금은 천조인데 예. 1%만 수익을 올려도 10조예요. 예. 그걸 또 항구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면 이보다 좋은 일이 없거든요. 예. 그래서 국민연금에 대해서 뭐 비판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조직이고 실수도 있었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이 우리나라 모든 연기금 중에 수익률이 1등이고, 아,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예. 더 나가서 이런 그 악조건 속에서도 악조건이라는 게 이제 2021년을 이야기한 예. 거고요. 정부 개입이죠. 그러니까 악조건은 지금 예. 말씀하시는 예. 운용할 때 하지 마라 해라 이거를 받는다는 자체가 예. 사실은 좀 지나고 우리가 이렇게 보면 왜 그랬나 싶은 부분이 있지 예.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홍춘욱 프리즘 투자자문 대표였습니다.